네, 그래서 5주차 수업 자료 다운로드 해주시고, 자, 다음 주 축제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겁니까? 수목금?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은 휴일이고 화요일 조금 하면 수목금. 대충 들어보니까 수요일에도 몇몇 분들 오시는 것 같고 목요일에도 몇 분 오시는 것 같고, 만약 오신다면 우리가 지금 수업하는 바로 옆에 있는 녹천극장에서 하시겠죠? 그렇다 보니까, 게다가 우리 특히나 실습은 높은 데서 진행하고 5시부터 7시까지다 보니까 아마도 수업 진도를 나가기는 다음 주는 쉽지 않을 겁니다. 기도해서 일단 다음 주는 우리 반 공창컴 수업은 축제 특집으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슈가 하나 있는데, 이제 아까 오픈톡방에도 살짝 여쭤보긴 했는데 몇몇 친구들이 이제 축제랑 관련해서 또는 뭐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수업을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은 여러분 내년만 돼도 뭐 우리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이 2학번 친구들 중에 예를 들어 30% 이상은 이미 군대를 떠났을 것이고 등등등 하면서 축제를 있는 그대로 즐길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잘 옷을 갖춰서 장비를 갖춰서 이런데 저런데 잘 다녀오시고 그렇게 경험치를 쌓고 돌아오시는 걸 권장을 하고 싶어요. 물론 그걸로 출석 인정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거를 관련해서 일단 다음 주는 실습은 평소처럼 출석 체크를 하지 않을게요. 근데 다음 주가 축제인데 과연 이론 수업을 출석 체크를 하는 게 도의적으로 옳은 행동이냐? 내 진짜 저 공창컴만 아니면 학교 그냥 째고 축제 하는 데 가서 일공남의 허울을 벗어 던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올 수 있을 텐데 하는 친구들이 우리 중에도 있을 테니까 여러분한테 한번 지금 거수 투표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안건은 다음 주는 추석 특집이므로 전원 출석으로 간주하자예요. 두 번째는 다음 주는 추석 특집이므로 딱 시작할 때 출석 부르고 중간에 나가든 뭐 물구나무를 쓰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실습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가자가 두 번째예요. 그거조차 안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한번 거수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1번, 다음 주는 전원 출석. 안 와도 돼요. 아예 출석도 안 부를 거예요. 2번, 다음 주 딱 시작할 때 출석은 부르지만 중간에 누가 찾는다라면 얼마든지 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손 들어볼게요. 1번부터 여쭤볼게요. 중복 투표는 없습니다. 자, 1번을 선호한다. 자기 전원 출석이면 좋겠다. 예. 자, 우린 지금 민주적으로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그러면 일단은 지금 딱 고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유튜브에 박제를 해야 되니까. 다음 주는 출석 안 부르고, 나는 연예인보다 공창컴이 좋다. 파이썬 3.10이 더 좋다. 하는 친구들은 자유롭게 우리 수업에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이론 수업, 다음 주는 이론 수업에서 이제 우리 쉬쉬하고 넘어갔었던 함수 정의랑 함수 출식 관련한 얘기를 짤막하게 진행할 거예요. 그거조차 안 할 수는 없어요. 조금 미안한데 우리가 다음 주 6주차란 말이에요. 다 다음 주면 7주차입니다. 슬슬 중간고사 각을 봐야 돼요. 우리가 전반부 때 해둬야 되는 게 오늘 내용이랑 함수 내용이랑 이렇게 두 가지 커다란 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해야 되다 보니까 일단 수업은 이론 수업은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착실하게 박제를 해서 유튜브에 띄워둘 테니까 자신의 기회비용을 잘 따져가면서 진행하시되, 혹시나 수업에 안 왔다 하더라도 그 수업이 없는 건 아니었던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 진행하는 거니까 꼭 주말 중으로 해서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잘 확인하고, 특히나 거기서 중간고사랑 관련 있는 중요한 내용들도 꽤 자주 많이 다루고 넘어갈 예정이니까 꼭 체크를 해 두시고 그 다음 주 7주차 수업에 복귀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공지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축제 특집이니까 과제도 연기를 해놨고 등등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러분한테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실습은 절반은 이론 수업 같은 느낌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할 게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조교님이랑 저랑 고통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조교님 반에서 실습을 진행할 친구들은 딱 이번 주까지만 조금 양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바랐던 실습은 제가 목표 같은 거 이렇게 제시하고 자 이렇게 진행하면서 막히면 이제 손 들고 도움을 받고 최종 목표 딱 도전하고 집에 가는 게 딱 이상적인 실습 수업일 텐데 이번 주까지는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그죠? 우리 자유 참석이죠. 실습은 과제 봐드린다 그랬고 그리고 또 다음 주 가면 이제 우리가 8주차에 중간고사 본다 그러면 중간고사 직전 타이밍이기 때문에 딱 요번 5주차 5-2 실습까지만 여러분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무거운 내용을 오늘 다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썰을 풀어놓고요. 자, 오늘은 5-1 인덱스라는 제목으로 스타트를 해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 이론 제목이 순차 분기 반복이었어요.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3가지 개념입니다. 여러분 요거 3가지밖에 못 써요. 그래서 순차 우리가 적어놓은 대로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한 번씩 실행하는 거고 사실 얘가 분기 반복보다 그에 대비해서 훨씬 더 중요한 3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순차다라고 소개를 드렸어요. 반면 이제 분기랑 반복은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게 아닌 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에 약간의 베리에이션을 주고 싶을 때 여러분이 도입할 수 있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분기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어떤 문장들, 어떤 코드를, 덩어리를 0번 또는 1번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파이썬 문장들 중에 하나인 if문을 적는 게 가능했어요. 자, 그 다음 반복 개념은 어떤 문장들을 0번 또는 1번 또는 여러 번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는 개념이고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while문이라는 친구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 아래대로 화살표 이렇게 찍 긋는다 치면 분기 개념은 그 화살표를 살짝 점프를 해서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반복 개념은 아예 위에서 아래대로 쭉 내려가다가 어느 시점에 while문의 첫 줄로 돌아갈 수도 있게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게 해주는 거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네 셋밖에 없고 따라서 중요하게 기억해 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이렇게 딱 해갖고 딱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여러분은 그 아이디어를 이 3가지 스킬의 조합만으로 풀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절대로 여러분은 코드로 작성을 할 수가 없어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반복을 구성하기 위한 원하는 횟수만큼 예를 들어 5줄을 출력한다와 같이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하는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하기 위한 일종의 3단 콤보 패턴 같은 게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while문 첫 줄보다 위에 아마도 우리는 할당문을 적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줄은 1번째 줄이다. wow는 1 아니면 life는 3과 같은 느낌으로 우리는 첫 반복을 준비하기 위한 문장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ile문의 첫 줄 조건식 자리에다가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 wow가 with랑 작거나 같은 동안 또는 life가 아직까지는 양수인 동안 한 판 한 판을 진행한다와 같이 여러분은 while문의 첫 줄 조건식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진행하겠죠. 그래서 게임 한 라운드를 진행한다라든가 이번 줄을 출력한다라든가가 끝나면 이 while문의 내용물 맨 끝부분에 마지막 콤보인 다음 반복을 준비하기 위한 아마도 여러분은 또다시 할당문을 거기다가 살짝 적고 while문 전체 구성을 끝을 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종의 3단 콤보를 가져가 두시면 이 반복이라는 되게 플랫한 개념을 조금 더 복잡한 알고리즘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좀 더 복잡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좀 더 쉽게 접목해서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습에서는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다루기 위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아무튼 3가지 방법을 3번째 거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literal이라는 단어가 살짝 튀어나왔었고요. 여러분이 3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 안녕하세요라는 메시지가 중요하다. 라면 그 계산하면 정확히 3 나오는 계산하면 정확히 안녕하세요 느낌표가 나오는 수식을
여러분의 .py 파일에 미리 적어두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두면 내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나 자신, 프로그래머인 나 자신이 정하는 셈이 돼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은 특별한 수식, 리터럴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의 나이 또는 이번에 삼각형을 몇 줄짜리를, 너비가 몇인 삼각형을 출력할 거냐와 같은 중요한 데이터를 내가 정하지 않고 F5를 눌러서 키보드로 입력하는 사용자가 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우리는 input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을 적을 수가 있었어요. 필요하다면 int 괄호 열고 닫고 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형식 값이 나오도록 수식을 약간 개선을 해야 되긴 했지만 아무튼 가능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프로그래머인 나도 모르겠고 사용자인 저 사람도 자기가 직접 고르지 않은 제3의 소스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둘 다 모르는 임의의 값을 우리가 내 프로그램에 도입을 해서 사용하기 위해, 그래서 조교님 반은 과제 넘버원 설명할 때 조교님 성공하셨습니까? 조교님 그때 뭐 고르셨습니까? 두 게임 중에 둘 다 시범했어요? 이야, 친절한 조교님이네요. 우리 반은, 강사 반은 보물찾기 게임 보여드렸고 우리 반도 둘 다 했구나. 보물찾기 게임은 대실패를 하고 10번 안에 못 찾고, 그 다음에 숫자 제곱 게임은 5번 만에 그럭저럭 똑똑하게 맞췄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튼 제가 그 코드 다 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 게임을 100%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저도 모르는, 사용자도 정하지 않는 임의의 값을 쓰기 위해 우리는 import time 할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random이라는 뭔가를 임포트를 해서 import random enter를 작성을 해 둠으로써 random.randint라든가 random.normal variate라든가 등등의 여러분이 원하는 분포를 갖는 임의의 수가 튀어나오도록 수식을 적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내용이에요. 자, 그렇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라 인간이잖아요. 그죠? 인간, 휴먼인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이 원만하게 .py 파일을 옮기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후반부에 프로젝트 한다 그랬죠? 그때는 여러분이 직접 목표를 정합니다. 이 게임 이렇게 흘러갈 거야. 목표를 정해요. 그 다음에 그 목표대로 사용자를 골탕 먹이거나 사용자에게 성취감을 줄 수 있는 실행 흐름을 우리가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순차 분기 반복만 가지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다양하게 품고 있는 그 생각을 코드로 옮기는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과제 넘버원 지금 목표 3가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죠. 두 번째 목표는 과제 점수를 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걔는 일종의 복습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XY좌표, X좌표 입력하세요, Y좌표 입력하세요, 한 인풋 2번 호출하면 숫자 2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죠. 그렇게 해갖고 사용자가 게임 한 판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경연을 위한 거죠. 내부 대결, 쇼부를 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럴싸한 중간에 임의의 수를 뽑으시든 아니면 매직 넘버 같은 식으로 3.14 같은 거 집어넣어서 쓰시든 자유롭게 해서 아무튼 승률을 높이고 아무튼 그게 조금은 더 빨리 끝날 수 있게 코드를 작성해 보시는 게 목표예요. 자, 벌써 6명이 제출을 했어요. 6명은 일단 제 기억이 맞다면 6명 다 보물찾기 게임에 도전을 했습니다. 숫자 제곱 게임은 아직은 블루오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 적는 방법, 우리 문장 몇 가지나 배웠나요? while문 처음에 등장했어요. if문 등장했어요. import문 중간에 껴서 살짝 소개했었고요. 그 다음에 할당문이라는 친구가 등장했었고 함수 정의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를 가지고 과제 넘버원 세 번째 목표 또는 우리 기말 시즌에 하게 될 게임 만드는 프로젝트 같은 거를 다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식 적는 방법, 우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고 슬래시 하고 등등 몇 개는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미적 시간에 봤을 때 그 복잡한 방정식 같은 걸 서술하기 위한 그런 것들 감당하기 위한 복잡한 수식을 적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에 형식, 우리 4가지 플러스 타입 형식 해가지고 실습 시간에 정리했었죠. 그거 말고도 파이썬에는 다양한 형식들이 존재하고 여러분은 필요에 따라 걔네들 중에 일부를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간신히 여러분만의 게임을 만들 수가 있게 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5주차 이번 시간이랑 다음 주 6주차 이론 시간이랑 해서 우리가 데이터 파트 측면에서의 약간의 도약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실습 시간에도 약간 슬라이드를 따라가면서 그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직접 작성하지 않은 슬라이드를 조교님 반에서는 소화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 미안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데이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은 더 유연하게 값 등등을 다루기 위한 개념 하나를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프로그래밍 동네로 얘를 끌고 와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의 인덱스라는 얘기를 한번 풀어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뭡니다? 가 이번 이론 시간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그리고 실습 때 이런 인덱스 개념을 파이썬에서 활용하기 위해 여러분이 어떤 예를 들면 새로운 연산자, 새로운 형식을 도입해서 쓸 수 있나를 같이 구경해 보시고 다음 주 축제 특집을 준비하러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 나오는 단어는 이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위치라는 단어가 튀어나올 것이고, 이름, 그 다음에 이름 사전이라는 굵은 글씨 단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칸이라는, 우리 수업에서는 칸이라고 한국말로 쓸 것 같아요. 정도가 추가로 등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은 과제 넘버 2가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시작을 해봅시다. 지금 벌써 30분 지났는데 적절히 20분 전에 끝내도록 노력해 볼게요. 자, 그래서 시작부터 사연 구경이에요.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 오른쪽 위에 별표가 찍혀 있잖아요. 저 별표가 1주차 수업자료 .pdf 파일에 가장 첫 슬라이드에도 이 별표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별표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자, 여러분 .pdf 파일 딱 열었을 때 맨 앞에 제목 슬라이드에 이 별표가 그려져 있다면 그 파일에서만 소개한 내용, 다른 데서는 절대로 다루지 않은 그 슬라이드에서만 소개한 내용은, 그 파일에서만 소개한 내용은 절대로 우리 중간고사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를 의미해요. 밴 하는 겁니다, 애초에. 그 다음에 지금처럼 중간에 저렇게 별표가 찍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 별표가 찍혀 있는 요 한 장에서만 등장한 내용은 절대로 우리 중간고사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간 지역적인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수업 흐름상 시험에 낼 정도까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는 너무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요. 등등일 때 이 별표를 붙일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린 그냥 구경하는 건데, 여러분 이제 8주차에 시험 본다 치면 8주차에 시험 공부 시작할 거잖아요. 그때 이제 .pdf 파일 다 깔아놓고 스타트 하겠죠. 그때 맨 첫 번째 슬라이드에 별표가 보인다. 그럼 바로 Alt F4 누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단 표시를 해놓고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친구, 또는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 python.exe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여러분 운영체제 윈도우라든가 맥이라든가 등등 있죠? 친구들. 또는 그런 운영체제가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는 진짜 물건, 기계에 해당하는 컴퓨터라는 친구, 전부 다 프로그래밍에서 말하는 요 순차 개념을 칼같이 지킬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코드는 항상 순차적으로 실행된다는 게 보장이 됩니다. 순차적으로 실행되거나 아예 중간에 배터리가 다 돼서 꺼져 버리거나 뭐 아니면 도를 보장을 해줘요. 자, 근데 요거야말로 이제 컴퓨터랑 인간이랑, 우리 유기물 덩어리인 인간이랑, 그죠? 규소 덩어리인 컴퓨터랑의 차이점이죠. 자, 인간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항상 집에서 학교로 등교를 할 때 동일한 루트를 타는 거 아니잖아요. 동일한 걸음으로 오는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그러지 않을 수 있죠. 우리는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근데 컴퓨터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컴퓨터는 항상 우리가 적어놓은 대로 그 순서대로만 순차적으로 우리의 코드를 실행해 주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자, 컴퓨터는 왜 유도리라는 걸 모르는 걸까요? 컴퓨터 태어난 지 이제 5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왜 컴퓨터는 이런 임기응변 같은
느낌의 서비스를 우리한테 제공을 안 해주는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건 그 컴퓨터 위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미리 작성하는 프로그래머가 해줄 일이지, 프로그래머가 적절한 분기, 적절한 반복 예쁘게 해둠으로써, 여러분 핸드폰에서 동작하는 앱들 생각해봐요. 중간에 막 와이파이 끊기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막 빨간색 뭐 인덱스 에러 막 이런 거 뱉으면서 앱이 막 중단되거나 하진 않죠. 엔간한 앱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재시도를 해줍니다. 그런데도 아직 와이파이가 안 뚫린다? 내 잡을 수 있는 인터넷,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경로가 열리지 않는다? 그땐 이제 공손하게 경고 메시지 뱉어주고 살포시 중단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그 다음 단계의 서비스를 또 차선책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죠. 자, 그런 식으로 컴퓨터 본인이 하는 건 기계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역시나 인간인 프로그래머가 자신이 의도한 대로 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요런 출력 결과들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의도해 두었던 거를 있는 그대로, 적혀 있는 그대로 수행해 주기 위해 그 중간 매개체, 그러니까 프로그래머인 우리와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 두 명의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중간 다리를 담당하고 있는 컴퓨터는 그 일방향 통신에서 항상 프로그래머의 의도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모든 코드 내용물을 순차적으로 있는 그대로 실행해 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도 프로그래머가 얼마든지 될 수 있죠? 인문대 친구들도 프로그래머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 많아요. 저도 지금 어제 저 인문관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수업을 하고 내려왔는데, 거기서도 진짜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친구들, 뭐 경영대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 쪽 친구들도 있고요, 등등 다양한 친구들이랑 같이 거기서는 자바를 써서 간단한 앱 버튼 같은 거 배치하고 등등 안에 숨어있는 얘기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그것도 역시나 유튜브에 지금 박제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최소한 여러분 지금 공창검 수업 듣고 있는 지금 시점에는 나도 어엿한 한 명의 초보 프로그래머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해 가면서 우리 수업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순차 개념 그래요. 기본이다 칩시다. 요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는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의도한 거를 있는 그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있는 그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자, 언제나 변하지 않는 개념을 사용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자, 언제나 변하지 않는 개념 하면 여러분 딱 떠올리는 게 뭐가 있나요? 만고불변의, 우리가 다루는, 우리가 대학교에서 수업으로 배우는 요소들 중에, 어떤 분야들 중에 사실상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랭귀지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대학교 수업에서 들고 와도 큰 무리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동네는 무슨 동네인가요? 영어는 시시때때로 변하죠. 그죠? 그래서 남은 건 이 정도가 있을 거예요. 수학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언제나 변함없는 개념인 숫자를 사용해서 모든 것을 다루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닐 것 같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다양한 센서들도 결론적으로는 숫자를 CPU한테 전달해 주는 용도로 달려있는 애들이에요. 터치스크린, 마이크 등등 전부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살짝 지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우리 나이 16진수로 25살은 그 자체가 숫자의 개념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우리가 핸드폰으로 다룰 수 있는 데이터들 중에 글자들이 있죠. 요 가나다 등등의 글자들도 전부 다 컴퓨터는 숫자로서 다룬다는 거예요. 소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짤이라고 부르죠. 동영상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글자를 지금 첫 번째 글자가 학이냐 교냐, 또는 첫 번째 글자는 학이다, 교다를 나타내기 위해 컴퓨터 동네에서는 숫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윈도우 같은 데 보면 문자표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유니코드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유니코드, 유니는 이제 통합 같은 느낌일 거고 세트로 다룬다. 코드는 뭐예요?
말 그대로 코드죠. 비밀번호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맑은 고딕 글자로 보여주고 있고, 이 느낌표는 지금 16진수로 21번째 글자가 느낌표로 지금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대문자 A가 41번째 글자, 그래서 41, 42, 43, 44부터 해서 16진수 기준으로 5A까지가 지금 str 형식 값이 내 손에 지금 하나 있는데 그 앞에 5A라고 적혀 있다, 숫자로. 만약 그렇다면 그 str 형식 값의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 G다라고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는 그렇게 들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프린트 호출식이라든가 그런 게 적혀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이런 맑은 고딕이라는 폰트라 부르죠. 그 폰트에 요 5A번째 자리에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요런 느낌의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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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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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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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 같이 해서 각각의 색을 입혀서 우리 눈에 최종적으로 영문자, 대문자 G가 보일 수 있게 그런 작업을 수행을 해준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문장 부호 같은 것도 있고, 유니코드니까 이거저것 다 들어있어요. 뭐 아랍어도 있고, 근데 맑은 고딕에는 안 들어있네요. 한글을 가봅시다. 한글에서 보면 자, 가는 AC00이에요. 그래서 16진수 기준으로 4자리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글자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숫자가 다 매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들 중에 하나가 str 형식 그 한 덩어리 안에 어딘가에 들어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문자표를 참고해 가면서 화면에 구체적으로 무슨 검은색은 글씨요, 흰색은 종이다 해당하는 무슨 글씨를 보여줄 건지를 우리 아이들이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등등이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는 그렇다 칩시다. 소리는 어때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노래 무슨 앱으로 듣습니까? 스포티파이? 뭐 멜론? 아니면 유튜브 뮤직 쓰나요? 자, 소리는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까요? 일단 여러분의 컴퓨터는 소리를 담거나 소리를 재생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소리는 기본적으로 파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wave.wav라는 이름의 파일 혹시 구경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mp3라든가 그런 건 구경해 본 적이 있겠죠?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소리는 그런 느낌으로 그 웨이브폼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보통은 저항을 써서 체크를 하겠죠. 그래서 그 저항의 변화를 가지고 소리의 세기를 숫자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의 세기가 이제 가로로 시간축이 있다 쳤을 때 이런 식으로 큰 소리는 진폭이 클 것이고, 그 다음에 얕은 소리,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은 소리는 이게 촘촘하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축이 있을 때 일정 시간 간격으로 지금 시점, 지금 시점, 지금 시점, 지금 시점에 파동의 세기가 얼마냐를 숫자를 다 재요. 엄청나게 촘촘하게 잽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샘플링이라고 부르고, 요 촘촘하게 재둔 숫자를 그냥 있는 그대로 쫙 나열한 게 보통 무압축이라고 부르는 웨이브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엄청 많은 숫자들을 압축을 시켜놓으면 이제 mp3라든가 그런 약간 음질이 좀 손실될 수도 있긴 하지만 파일 용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겠죠. 자, 그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픽셀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면 해상도, 뭐 풀 HD니 막 뭐 UHD니 4K니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4K가 뭐가 4K라는 겁니까? 4000년대 모니터인가요? 아니죠? 자, 그래서 뭐 1920, 1080이다. 그러면 우리 모니터 화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단히 얘기하면 그림 한 장을 구성하는데, 이 그림 한 장을 가로로는 1920개, 세로로는 1080개로 쪼개서 각각의 네모 하나하나가 무슨 색이냐 무슨 색이냐를 표현해서 다루도록 모니터 등등을 만들어 놨다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0,0부터 시작해서 1919, 1079 번째 픽셀까지의 모든 색상값, 뭐 RGB라든가 그런 거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3차원 또는 4차원을 써가지고 각각의 픽셀에 들어가야 될, 표시해야 될, 모니터에 보여줘야 될 색상 정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담아놓은 게 이제 보통 비트맵이라고 부르는 .bmp 파일이 되고, 그걸 이제 또 역시나 압축을 하면 jpg라든가 png라든가 아니면 이제 움짤이라고 부르죠. gif라든가 그런 식의 형태로 압축을 해서 여러분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데 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핸드폰에서 카카오톡 같은 걸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림은 이런 식으로 2차원 시각적인 이미지를 픽셀 하나하나로 나눠서 표현하는 거고, 동영상은 아까 소리에서 봤었던 시간축의 개념과 이런 하나하나 픽셀별 색상 값을 저장하는 개념을 종합을 하면 되겠죠. 얘네들이 프레임이라고 부르죠. 1초에 24장 이렇게 존재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차곡차곡 저장을 하면 여러분 눈에 영화 한 편을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이 글자라든가 소리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동영상 전부 다 컴퓨터는 숫자 덩어리로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동영상 하면 이제 저 지금 유튜브 박제하기 위해서 영상 뽑을 때마다 제 목소리 나오는 영상, 제 얼굴 나오는 영상이 지금 제 하드디스크에 80기가가 들어있어요. 여간한 변태적인 게 아니죠. 아무튼 간에 아래로 갈수록 데이터의 크기는 훨씬 더 커지겠죠.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컴퓨터는 무조건 숫자를 써서 모든 걸 다루도록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컴퓨터, 핸드폰이나 노트북으로 쓸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모든 자극은 숫자들의 조합으로서 담겨 있다가 여러분한테 제공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컴퓨터가 숫자만 쓴다. 우린 지금 프로그래밍 수업이란 말이에요. 이 수업은 우리가 이 수업에서 다뤘던 모든 데이터와 코드, 수식 등등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도 다 컴퓨터가 다룬다는 걸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데이터는 숫자냐? 그렇다 칩시다. 코드는 숫자냐와 같은 궁금증을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여기에 대한 답은 당연히 참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의 나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부연하면, 자, 어떤 프로그램을 내가 지금 F5 눌러서 막 실행 중이다 라면 그 실행 중인 프로그램은 오로지 숫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왜냐? 컴퓨터가 다뤄야 되니까요. 여러분이 인풋 괄호 열고 닫고 해서 받는 것도 전부 다 숫자고, 키보드를 입력했을 때 내 키보드 물리적인 장치에서 컴퓨터 안에 있는 본체로 전달되는 것도 전부 다 숫자고 등등등이 됩니다. 해서 자, 지금 별표가 사라졌어요. 여기부터는. 달리 말하면 우리 지금 뭐 순차 분기 반복이네, 함수 정의, 내용물이네 등등 변수네, 인트 형식, 플롯 형식 값이네 전부 다 우리 아이들 창 뒤에, 하얀 창 뒤에 있는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보기에는 전부 다 나름의 숫자들로 바뀌어서 다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살짝 강사의 시범을 감상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여기는 필기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직접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헷갈릴 것 같아서 답안을 갖고 왔습니다. 자, 늘 봐왔던 인터랙티브예요. 그 3하고 엔터 친 거 여러분 기억나나요? 3하고 엔터 치면 3 나오죠. 3 더하기 5하고 엔터 치면, 그죠? 3 더하기 5 나오는 게 아니라 8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str 형식 리터럴도 적을 수 있다는 얘기 들었죠? 학 하면 학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시점에 우리가 넘버 그냥 대놓고 적고 엔터를 치면 네임 에러가 뜨는 거 확인했었고, 그 다음에 넘버는 3 해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넘버, 동일한 문장을 다시 한번 실행했을 때는 지금은 아까랑 다르게 3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왜 3이 나오나요? 여기 중간고사 문제로 나온다 칩시다. 지금 이 별표 없는 곳이에요. 자, 얘 지금 3을 나한테 보여준 이유는, 까닭은 그냥 인포멀하게 서술한다면 넘버에 네가 방금 3을 담아놨으니까, 그죠? 여기서 넘버는 5하고 엔터 쳤었다면 넘버 엔터 쳤을 때 3 대신에 5가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넘버라는 뭔가가 일단 존재해요. 지금은. 아까까지는 없었나 봐요. 오류가 떴고. 근데 넘버는 3 엔터 친 이후 시점부터는 뭔가 존재는 하나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넘버라는 거기에는 아마도 숫자 3이 지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아놓으면, 한 번 담아두면 그 다음부터는 넘버는 5, 넘버는 7 같은 다른 할당문을 실행하지 않는 한 엔간하면 원래 담겨 있었던 3을 우리는 꾸준히 계속 다시 읽어서 사용을 하는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거 변수 개념 얘기하는 거다라 해서 지난 시간에 살짝 소개를 했었죠. 자,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질문은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인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이건 사실이에요. 이 넘버라는 뭔가에는 절대로 숫자 3이 담기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넘버는 3이 되고 3.5가 되고 넘버는 학이 돼요. 이렇게 막 실행하다가 언젠가 넘버하고 엔터 치면 마지막으로 어떤 할당문을 실행했냐에 따라서 3.5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학, 한국말 기준 한 글자짜리 str 형식 값이 담겨 있습니다 랍시고 나오는 것 같아요. 다시 넘버는 3으로 돌아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생각해 보자고요. 자, 글자랑 소리랑 동영상이랑 그림이랑 생각해봐요. 글자 한 글자짜리 txt 파일이랑 .jpg 파일이랑 .mp4 파일 생각을 해봅시다. 동영상 파일이랑 그림 한 장 파일이랑 글자 하나 파일이랑 동영상은 1초짜리라 칩시다. 그러면 그 파일의 용량을 생각해보면 자, .txt 파일은 말 그대로 1바이트, 2바이트 이런 한 자릿수 바이트로 측정이 되겠죠? 바이트 뭔지 알죠, 여러분? 그림 파일은 뭐 풀 HD라 쳐도 엔간하면 50KB, 100KB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10만 바이트예요. 동영상 1초짜리다 라면 걔는 일단은 메가바이트 단위로 넘어갈 겁니다. 1초만 안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간에. 자, 이 넘버라는 뭔가에는 3을 담을 수도 있고 3.5를 담을 수도 있고 학을 담을 수도 있어요. 우리 과제 넘버 1 생각해보면 true를 담거나 false를 담을 수 있고 아니면 3. 얼마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인 숫자를 담아서 리턴을 하는 게 가능했었죠. 그 숫자를 받아보는 게 가능했었죠. 자, 요 넘버라는 뭔가의 크기는 과연 얼마일까요? 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 넘버에 파이썬 동네에서 이 넘버에 지금 int 형식 값을 담을 수 있어요. 플롯 형식 값을 담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학, 한 글자를 담을 수 있어요. 물론 학교 종이 땡땡땡 7글자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당연히 넘버는 3시간짜리 동영상을 담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넘버에는 최대 몇 기가바이트까지 담을 수 있는 걸까요? 이 넘버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절대로 이 넘버라는 뭔가에는 3이라는 그 숫자 자체, 3.5라는 숫자 자체, 학이라는 글자들이 담기지 않아요. 파이썬 동네에서. 대신 뭐가 담기냐? 랑 그러면 3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파이썬 동네에는 이 id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습니다. 일단 얘는 빌트인 펑션 함수가 맞아요. 그 다음에 ID 보통 여러분 들어본 적 있는 단어죠? ID가 뭡니까? ID가 뭐의 약자입니까? 아이덴티파이어의 약자죠. 아이덴티피케이션은 무슨 뜻입니까? 보통 한자말로 식별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뭐 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제 아이디를 치냐 여러분 아이디를 치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와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아이디 하면 말 그대로 무언가의 아이디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원한다면 3에 대한 아이디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4에 대한 아이디를 볼 수 있고 3에 대한 아이디와 4에 대한 아이디는 서로 달라요. 아이디 값은 서로 달라요. 그러면 질문을 해볼게요. 자, 지금 시점에 넘버라고 수식을 적고 넘버의 아이디 랍시고 우리가 물어보고 엔터를 친다면 얘는 숫자가 뭐가 나오게 될까요? 그리고 이때 비로소 이 숫자는 ID 3이랑 완전히 동일한 숫자가 나와요. 왜냐? 수식 3, 리터럴 3을 계산한 결과값과
수식 넘버를 계산한 결과값이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왜 동일하냐? 맨 마지막에 3을 담아놨기 때문이에요. 저 넘버라는 뭔가에 진짜로 담기는 값은 이 id라는 숫자 값이 담깁니다. 그 다음에 이 숫자는 이게 한 글자든 학교 종이 네 글자든 동등한 느낌으로, 물론 각각 다른 숫자가 하나하나씩 부착이 돼서, 예를 들어 이 숫자를 지금 쓰겠다라면 나는 지금 한 글자를 쓰겠다와 동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준 셈이 됩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부품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들어봤습니까? CPU 들어봤을 거고, AP라고도 부르는 CPU 들어봤을 거고, 그거 말고 또 뭐 있어요? 램 있죠? 그 다음 요즘 그래픽카드 막 이슈 뜨겁잖아요. 지금 열심히 광업에 종사하시다 중고로 나오시는 그래픽카드 뜨겁기도 하고, 아무튼 자, 램이라고 부르는 메모리라는 게 컴퓨터에는 달려있죠. 그래서 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숫자는 사실은 그 메모리 위에 어떤 한 위치, 정확히 어디를 의미하는 위치 값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일단 파이썬, 우리 지금 쓰는 우리 수업 표준 환경에서는 메모리상에 2365, 6930, 34800 번지로 가시면 거기에 인트 값 3이 담겨 있는 게 맞아요. 실제로. 그리고 넘버라는 이런 이름에다가 정확히 이 숫자를 담아 놓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메모리 위에 그 번지로 가서 인트 값 3을 꺼내서 올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런 위에 id3이랑은 다른 숫자를 넘버 자리에 담아 둔다면 그때는 똑같이 따라갔을 때 인트 형식 값 3이 아니라 str 형식 한 글자짜리 학을 여러분이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파이썬 동네에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어쩌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전에 C 같은 걸 써봤다면 그 동네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함수 정의하잖아요. 그럼 func는 이제 함수 이름 된 거죠? 얘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정의한 함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func는 함수 이름이 맞아요. 그 다음에 하면 이에 대한 위치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살짝 보면 at이 있는 걸 봐선 얘가 아마 위치에 해당하는 정보를 우리한테 출력한 것 같은데 숫자가 다르죠. 지금는 여러분이 원한다면 위에 거는 지금 16진수로 표현한 거고, 여기는 그냥 인트 값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10진수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한다면 어떤 인트 값에 대한 16진수 표현을 여러분이 받아보는 게 가능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신다면 정확히 지금 func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id 값은 16진수로 이렇게 돼 있고, 사실은 걔가 요 리턴문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그 함수 덩어리가 정확히 메모리 저 위치에 있습니다 에 해당하는 동일한 숫자가 func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모든 함수들, 모든 인트 값들, 모든 str 형식 값들, 모든 동영상들 전부 다 단 하나의 숫자만 가지고 액세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파이썬 동네에서 사용하는 이름에는 여러분이 그 id 값이라는 그 숫자 하나를 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이름만 나중에 적어서 그 메모리 따라가면 있는 인트 값 또는 str 형식 값 또는 함수 덩어리 등등을 무리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지금 넘버 괄호 닫고가 가능한 건 넘버에 func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점엔 당연히도 넘버에 담겨 있는 id 값은 위에 리턴문 하나짜리 그 함수 덩어리의 위치랑 동일한 숫자 값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갈게요. 재부팅을 할게요. 자, 개소리 같잖아요. 지금 이걸 지금 공창컴에서 다룬다고? 여러분 에브리타임에 올리면 난리 날 겁니다. 다행히도 요 메모리가 어떻네, 위치값, 메모리 위치값이 어떻네, 여러분 C 같은 거 옆에서 하는 친구 들어보면 포인터라는 얘기 막 들어봤을 거예요.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떠옵니다. 막 같은 거를 굳이 잘 알고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파이썬 프로그래밍 할 때는 그런 걸 잘 모르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기말 프로젝트 같은 좀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주냐를 살짝만 더 살펴보고 시연을 끝내겠습니다. 자, 지금 재부팅을 했어요, 제가. 이제 넘버 엔터 치면 아까 넘버는 3을 했었다는 사실이 증발이 됐기 때문에 네임 에러가 뜹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dir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어요. dir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혹시? 안 들어본 게 정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dir 괄호 열고 닫고를 하시면 지금 제가 합법적으로 적을 수 있는 이름들의 목록을 보여줘요. 그리고 지금은 막 언더스코어 doc 언더스코어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전에 정한 적 없는 요상한 이름들만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 우리가 넘버는 3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다시 한번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 목록을 알려줘 하면 거기에 맨 끝에 내가 방금 전에 넘버는 3 엔터 치면서 id 3 값을 담기 위해 넘버라는 새로운 이름을 등재를 해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목록에 지금 넘버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넘버라는 이름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까 할당문 실행할 때 는 오른쪽 계산 결과 값이 메모리 위에 어디 담겨 있냐? 지금 같은 경우는 id 3 값이 담겨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 눈에 3 한 글자를 보여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종의 사전을 파이썬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들고 다니면서 활용을 하게 돼요. 딱 처음 켰을 때는 요상한 글자들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중간에 할당문을 실행하거나 등등 하면 그 사전에 새로운 단어가 등재가 됩니다. 마치 업적을 따듯이 이렇게 하나가 등재가 되면서 그 사전에 지금 넘버라는 이름엔 뭐가 무슨 id 값이 담겨 있네를 유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dir은 이름의 목록을 볼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얘가 본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좀 살짝 힌트가 나오기는 했는데 VARS라는 함수가 있고 이 친구 괄호 열고 닫고 하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이름에 대해서 무슨 값이 담겨 있냐, 무슨 값에 대한 id 값이 담겨 있냐를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 넘버에는 숫자 3에 해당하는 리터럴 3에 해당하는 id 값이 담겨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조회를 해보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우리가 func return 하면 다시 한번 VARS 하면 이제는 넘버는 3 했었기 때문에 넘버란 이름 등재되어 있고 아까랑 다르게 func라는 이름도 지금 마지막에 추가로 등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func라는 이름에는 저 return문 한 줄짜리로 되어 있는 그 함수 덩어리가 메모리 위에 어디에 위치해 있나에 해당하는 id func 값이 담겨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질문 받는다. 궁금한 점 들을만 합니까? 우리 지금 우리 수업에 갓 이 2명이 있었어요. 개강전 설문 때. 그 다음에 과제 넘버1을 지난주에 2명이 제출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과제 몇 명 냈는지 보여요? 저만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스포일을 해버렸어요. 아무튼 간에 지난주에 2명 냈고 이번 주에 지금 4명 냈는데 한번 힘내보세요. 일단 이 정도까지 먼저 보여드리고 살짝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내용은 우리 7주차 때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별표는 빼고 여러분이 나중에 여기 돌아와서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슬라이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컴퓨터에 메모리가 달려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죠?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모든 숫자들은 기본적으로는 그 프로그램에 실행되고 있는 핸드폰이면 핸드폰, 노트북이면 노트북 그 컴퓨터의 메모리 위에 그 숫자들이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없다. 예를 들어 네이버 홈페이지 없잖아요. 받아와야 돼요. 다운로드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녹색 화면을 보기 위해서는 다른 컴퓨터에 있는 걔네들을 내 컴퓨터로 옮겨와야 돼요. 그래서 내 컴퓨터의 메모리 위에 올려놔야지 여러분의 눈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사실이에요. 유튜브 같은 것들이 그래서 자주 쓰이는 거잖아요. 유튜브 서버에 있는 동영상을 여러분 노트북에서 보여주면서도 다른 친구의 핸드폰에서 또 보여줄 수 있게 그 일련의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하고 등등의 작업을 다른 사이트들보다 좀 더 빠르고 좀 더 고해상도로 위치하게 제공을 해줄 수 있다 보니까 지금 동영상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성황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물론 이제
트위치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제 미리 찍어둔 영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카메라로 합성해 가면서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는 플랫폼들 다른 것들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자,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모든 숫자 했을 때 이 모든 숫자에는 당연히도 아까 봤던 소리, 동영상을 포함한 int 형식 값일 수도 있고 str 형식 값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함수 정의의 내용물일 수도 있어요. 위턴문 한 줄짜리다 라는 사실이 숫자로 변환돼서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어야지만 그 함수 내용물을 호출해서 실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우리가 적어둔 문장을 실행하는 와중에 필요에 따라서 메모리에 있는 값, 3 등등을 가져와서 사용하거나 메모리 어딘가에 그 값, 합 같은 새로운 값을 옮겨놓거나 와 같은 읽기 쓰기 작업을 수행을 하게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메모리 뽑으면 안 되는 거죠? 바로 뻥납니다. 그래픽카드는 뽑으면 확률적으로 뻥날 거예요. 메모리는 뽑으면 반드시 뻥납니다. CPU는 뽑기도 어렵게 돼 있고 근데 뭐 USB 저장 장치라든가 이런 건 뽑는다고 크게 막 털리거나 하진 않죠. 요즘 노트북은. 메모리가 그만큼 컴퓨터 그 자체와 매우 가까이 있는 컴퓨터가 다루기 위한 모든 데이터를 일단 쌓아놓고 그때그때 꺼냈다 담았다 하면서 쓰는 친구고 내 프로그램에서 쓸 모든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기 직전에까지는 내 컴퓨터의 메모리 위에 반드시 올라가 있어야 된다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첫 내용은 복붙을 해왔어요. 이렇게 메모리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사용하거나 메모리 어딘가에 새로운 값을 담거나 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엄청 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노트북 메모리 지금 뭐 예를 들면 16기가, 8기가 이런 식으로 꽂혀 있죠. 기가면 얼마예요? 10억입니다. 그죠? 메가가 100만이니까요. 그 10억이 넘는 엄청나게 큰 영역 안에 어딘가에 지금 숫자 3이 빼곡하고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와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바다와도 같은 그 넓은 곳에서 정확히 내가 원하는 위치 하나를 딱 집어서 거기 들어있는 걸 쓰고 싶어. 와 같은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기본적으로 위치값, 보통 어드레스라고 부르는 위치값을 사용해 가면서 메모리에 쓰거나 메모리에 있는 걸 읽어오거나 작업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우리 F5 눌러서 과제 넘버1 실행하는 와중에는 어딘가에는 숫자 3, 인트값 3이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어딘가에는 솔브 내용물이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 둘에 대한 위치값은 당연히도 서로 다르게 배정돼 있을 겁니다. 메모리 위에 어딘가에 3이랑 5가 한꺼번에 살고 있다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방금 봤던 id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음으로써 어떤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구체적으로 메모리 위에 어디 담겨 있냐를 알 수 있는 숫자 하나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쓰는 표준 환경인 윈도우용 그냥 홈페이지에서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일반 파이썬 환경에서는 지금 이 id 괄호를 닫고 하면 볼 수 있는 그 숫자 값이 곧 진짜 메모리 위에서의 위치값이 그대로 튀어나오도록 돼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다루는 값을 우리 수업에서는 id 값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살짝 구경해 봤는데 id3 값이랑 id4 값은 리턴 값이, 계산 결과 값이 서로 달랐어요. 우리 여러분 노트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메모리 위에 어딘가에 3 담겨 있고 거기보다 살짝 아마도 살짝 아래층에 인트값 4가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값이 두 개, 내가 지금 다루는 값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값을 둘 다 세이브 해놨다가 나중에 더하거나 빼서 써야 된다라면 걔네 둘은 기본적으로 메모리상에 서로 다른 위치에 담아둬야 되는 거다 보니까 3이랑 4에 대한 id 값이 서로 다르게 나오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자기 인터랙티브에서 id3 하면
아마도 지금 프로젝터에 보이는 거랑은 다른 숫자가 나올 거예요. 저도 지금 이거 재부팅하면 다른 숫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재부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하고 I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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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3 하면 계속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건 일단 파이썬 동네에서는 보장이 돼 있어요. 메모리 저 위치는 인트값 3만을 위한 전용 위치로서 지금 쓰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아래층에 지금 16진수로 32만큼 떨어진, 아니 미안해요. 10진수로 32만큼 떨어진 위치에 4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5는 어디 살고 있을까요? 는 역시나 32만큼 떨어진 위치 아래층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어딘가에는 인트 다세대 주택 아파트가 한 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해가지고 꽤 많은 숫자들이 미리 입주가 돼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ID 값 하나를 여러분이 들고 와서 넘버에다 담는 작업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실은 우리가 할당문 넘버는 3 엔터를 적어놨다 치면 이 할당문을 실행할 때 이름 넘버에 대해서 실제로 담기는 값은 숫자 3을 담는 게 아니에요. ID3 값을 담습니다. 동영상 엄청 커다란 3기가짜리 데이터를 다룬다 하더라도 어떤 이름에 담는 건 그 동영상 3기가를 통째로 우겨 넣는 게 아니라 그 3기가가 메모리 어딨니에 해당하는 ID 동영상 값을 담게 돼요. 그렇게 ID 값을 담아뒀다가 나중에 저 지금 할당문 는 왼쪽에 적어놨었던 저 수식 넘버를 계산을 할 때 아까 담아뒀던 ID 값, ID3 값을 토대로 메모리 위에 있는 진짜 인트 값, 숫자 3을 들고 와서 더하기 빼기 등등에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거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코드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함수 내용물에 대해서도 동등해요. 우리가 인풋 괄호 열고 닫고를 계산할 때도 당연하게도 자 우리가 방금 보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인풋에 대한 아이디도 있어요. 메모리 저기 가면 인풋 내용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얘는 ID3, ID4, ID5랑은 다른 숫자가 튀어나올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함수 출식을 계산한다. 또 사실은 여기 지금 이름이 하나 적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인풋이라는 인풋이라는 이름을 먼저 계산을 해요. 수식 인풋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ID 값이 하나 나와요. 그 ID 값을 토대로 메모리 딱 가면 거기 지금 함수 덩어리 하나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으로 괄호 열고 닫고 함수 출식을 구성하기 위한 연산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뒤에 괄호 열고 닫고를 적어놨기 때문에 메모리 거기 있는 함수 내용물, 인풋 함수 내용물을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그래서 이름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수업의 다다음 시간의 제목은 이 이름으로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 파이썬 동네에서 이 이름은 name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C 동네에서 이 이름을 사실은 이 이름을 identifier라고 일반적으로 불러요. 자바라든가 C++라든가 C라든가 이런 동네에서는. 그래서 식별자라는 표현 여러분 구글 검색하면 이것저것 튀어나올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름은 이름이에요. 자, 방금 봤던 그 ID 값이니 위치 값이니는 여러분 지금 시점에 갑툭튀한 거잖아요. 우리의 공창컴 이런 거 다루는 수업이 아니었어요. 오늘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그 위치 값들, ID 값을 직접 다루는 건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그런 개별적인 위치 값을 프로그래머가 직접 숫자 1, 2, 3, 4, 5, 6 쳐가면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ID 값에 대한 또는 그 ID 값을 다루기 위한 이름을 써서 수식을 좀 더 간단하게 템포, 아니 미안해요. 1.5 나누기 템포와 같은 느낌으로 좀 더 간단하게 여러분이 수식을 적어가면서 코드를 적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파이썬도 마찬가지고요. 자, 파이썬 동네를 놓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름을 적어가면서 코드를 완성하고 F5를 누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름을 계산을 할 때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 이름을 가지고 특정할 수 있는 위치 값을 써서 메모리 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 가면서 프로그램 내용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괜찮아요? 거기에 인트 값 3 담겨 있었다. 그 다음으로 붙는 연산자가 더하기 연산자다. 그러면 우리가 3 더하기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들고 왔는데 거기에 함수 덩어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붙는 연산자가 괄호 열고 닫고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함수 내용물을 실행하기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름 얘기까지 하면 우리 공창컴 전반부 내용의 피날레를 달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자, 이 이름이라는 개념조차 프로그래머가 직접 다루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는 조금 더 쉽게 이름에 대한 위치, 요 매핑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요 관계를 다룰 수 있도록 이름 사전이라는 뭔가를 사용해서 각각의 이름에 대한 위치 값을 기록해 두고 필요에 따라 꺼내와서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은 dir 괄호 닫고를 쓰거나 vars 괄호 닫고를 써서 지금 그 이름 사전에 이름이 뭐뭐가 등재되어 있나, 또는 이름 사전에 각각의 이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지금 담겨 있냐, 우리한테 파란색 글씨로 보여줄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함수를 두 가지 버전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여러분 우리 중간고사 보고 프로젝트 시작하는 시점 정도 가면 여러분도 필요에 따라서 지금 요 템프 아니면 x라는 이름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네? 코드 어딘가? 데이터랑 관련된 흐름이 지금 아작나 있구만. 같은 식으로 내 프로그램의 문제를 파악하거나 할 때 요긴하게 쓰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오늘 본론인 인덱스로 넘어가기 위한 오늘 본론인 인덱스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가 절반 정도 끝난 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살짝 덕심의 영역으로 한 7분 정도 시간을 소모해서 한 명이었죠. 네가 2시간어치 들고 오면 된다가 한 표였긴 한데 오늘은 좀 미안해요. 실습 때까지 이론 내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메모리 얘기, id 값이 뭐 위치 값이네 이런 얘기를 조금 더 적나라하게 여러분한테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별표를 쳤어요. 지금 요거는 우리가 설치하지 않은 프로그램까지 도입을 해서 그 메모리에 뭐 담기네 뭐네, 메모리 저기에 인트 값이 있네 없네 얘기를 좀 더 근본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넘버는 3 했다 칩시다. 그러면 id 3 하면 이 숫자가 튀어나온다 치면 16진수로 간다면 이런 느낌의 메모리 저 번지에 인트 값 3이 있는 거고 요 id 값이 지금 넘버에 지금 담겨 있는 게 되는 거죠. 지금 요 idle이라는 프로그램은 현재 실행 중이에요. 우리한테 파이썬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 실행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프로그램을 쓰면 저 실행 중인 python.exe라는 프로그램을 해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킹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정지를 하고 보시면 지금 저 파이썬이라는 python.exe,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자신의 데이터를 담았다 꺼냈다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모리의 0번지에 뭐가 있냐, 뭐 1B번지, 36번지에 뭐가 있냐를 싹 조회해 볼 수 있어요. 이거 스크롤 엄청나게 길고 지금 살짝 보면 이게 스크롤이 확대 축소가 안 되네. 돋보기님을 모셔올게요. 지금 보면 물음표 돼 있잖아요. 물음표 모르죠? 그죠? 자, 여기는 엄청 작은 메모리 끄트머리라 여기는 엄청 중요한 값이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면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거나 하더라도 여기 내용은 우리가 직접 제3자가 볼 수 없게 프로텍트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기를 요 숫자 메모리의 요 번지에 가면 인트 값 3이 담겨 있습니다 라고 제가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방금 전 그 메모리 창에서 검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얘를 복사를 해서 들고 가서 이 검색 창이 있어요. 또 딱 알맞게 일단 붙여넣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다루는 그 엄청나게 큰 메모리 공간 위에 정확히 요 번지에는 지금 요런 숫자가 담겨 있어요. 3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일단 얘는 16진수 표현이고 보면 8F00000000 F01A7820FF7F0000
그다음에 여기 또 010000 있고 3은 여기쯤 가야지 지금 숫자 3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기에는 숫자 3이 들어있지 않아요. 좀 더 정밀하게는 메모리상에 정확히 저 위치에는 숫자 3이 들어있지 않아요. 자, 우리 지금 32비트, 64비트 그런 식으로 나눌 때 64비트 버전을 설치를 했죠. 자, 한 바이트는 8비트입니다. 그럼 64비트는 몇 바이트인가요? 8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8바이트 단위로 끊어서 볼 수가 있어요. 8바이트 단위로 끊어서 보면 첫 번째 8바이트에는 8F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8바이트에는 이런 요상한 숫자가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는 1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비로소 숫자 3이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아랫줄을 보실래요? 자, 그 밑에는 지금 4가 있고 5가 있고 6이 있고 7이 있고 8이 있고 9가 있습니다. 이 A는 지금 10진수로 10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인트 값들이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을 지금 염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메모리 저 위치에는 인트 3에 해당하는 그 정보를 담기 위한 총 32바이트만큼의 영역을 우리가 지금 구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자리 숫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얘는 8F고 얘는 C8이고 51, 50, 26, 7D, 33, 3D 이런 식인데 얘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지금 완전히 다들 똑같이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여기도 완전히 똑같이 11111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실제 숫자 3이냐 4냐 5냐 인트값 그 자체 숫자 그 자체가 비로소 여기에 지금 뒤따라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내리면 제 기억이 맞다면 256에 해당하는 것까지가 여기에 짠뜩 모여서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제 기억이 맞다면 마이너스 5까지는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음수는 조금 요상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메모리 위에 요만큼이 지금 같은 경우는 숫자 1, 인트값 1이 담겨 있는 셈이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형식들 중에 그나마 가장 간단한 게 인트 형식이죠. 일단 지금 다시 계속을 눌러서 구속을 풀어주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인사말은 헬로 str 형식 값을 한번 털어보도록 할게요. 잠깐 이거 하는 좀 맞지? 그래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에 담겨 있는 건 아까랑은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쟤를 구속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상의 이 위치로 검색을 때리면 자, 이번에는 숫자 1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큰 숫자가 나왔어요. 아까랑 비슷한데 사실 조금 다른 숫자가 여기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숫자는 지금 이번에 5가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야? 5C75A9 7179 82 FA93 25 000000 6200 6F 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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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68 000000 요상한 숫자가 지금 담겨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자, 여기서는 다시 한번 8바이트 단위로 끊어 읽는 게 아니라 1바이트 단위로 끊어 읽는 걸로 고치고 요 오른쪽을 살짝 보면 지금 이 여기 있는 글자들이 요 93을 그 아까 문자표에서 봤던 그 각각의 글자에 대한 번호로 간주를 하면 93이라는 숫자는 물음표, 지금 이 폰트로 표현할 수 없는 글자입니다와 같이 표현을 하는 셈이 돼요. 그리고 68, 65, 6C, 6C, 6F 요 5바이트가 사실은 문자표상으로는 소문자, 아까 대문자 A는 40, 41, 42 이런 식이었어요. 소문자는 6으로 스타트합니다. 16진수. 그래서 9번째, 9번째 0부터 스타트하니까 그래서 잠깐만 1부터 스타트하는군요. 그래서 8번째 알파벳 소문자, 5번째 알파벳 소문자, 그 다음에 얘는 12번째, 12번째,
여섯 번째 해서 잠깐 5는 여섯 번째가 아니지 15번째죠.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str 형식 값을 인사라는 이름에 담는다 치고 할당문을 실행하고, 그래서 인사라는 이름에 구체적으로 id 값이 뭐가 담겨 있냐를 조회를 해서 메모리에 거기를 방문을 했더니 앞에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금 따라가 보면 그 str 형식 값의 본론 원문에 해당하는 5바이트를 우리가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짝만 더 서술을 하면 사실은 여기 적혀 있는 숫자 5는 이게 5글자짜리 str 형식 값입니다 라는 길이 정보가 담겨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일단 문제 해결입니다. 아까 전에 int 값 3, 4, 5, 6, 7, 8, 9, 10에 대한 숫자 1이 요 정도 위치에 담겨 있었어요. 걔네는 1만큼의 크기를 갖는 int 값입니다 라는 의미로 길이가 역시나 거기 담겨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숫자를 조금만 주목해 볼까요? 얘 지금 4C60이라고 돼 있고, 아까 전에 id 3에 대해서 봤을 때는 여기는 1AF0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봐봐요. 자, 요만큼 요 한 줄이 지금 int 값 3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 아래는 int 값 4예요. 요 아래는 int 값 5예요. 요 아래 int 값 6이에요. 일단 여기 있는 거는 길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이제 실제 숫자가 지금 담겨 있는 셈이에요. 그렇다면 요 지금 7FF 어쩌고 저쩌고는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 지금 우리가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이걸 맞추는 갓이 있을까요? 자, 저 요상한 숫자는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지금 여기 요 32비트가 뭘 의미한다 그랬죠? int 값 3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다가 다른 주소를 쳐서 엔터를 치면 거기는 str 형식 5글자짜리 헬로가 담겨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였죠. 우리 손에는 이 주소값 숫자 하나밖에 안 들고 다녀요. 근데 그 숫자를 들고 찾아갔을 때 우리는 여기는 int 값 3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유일한 이유는 여기에 지금 str 형식 값이 아니라 int 값이 담겨 있습니다 라는 사실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 중요한 정보가 숫자로서 지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거 지금 제가 복사해 올게요. 이 중요한 숫자를. 그래서 얘 계속하고 다시 인터랙티브 돌아가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int 엔터 치면 뭔가 튀어나왔죠? str 엔터 치면 뭔가 튀어나왔죠? int, str, bool 등등 형식에 대해서도 파이썬 동네에선 숫자 하나를 가지고 다뤄요. 그래서 이 숫자를 형식으로서 쓴다라는 건 int 형식을 쓴다랑 동치가 됩니다. 복사해왔던 거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이 숫자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메모리 id 값을 가지고 메모리 딱 방문을 했을 때 여기에 int 값 3이 담겨 있다라고 알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거기에 이거 지금 int입니다 라는 사실이 적혀 있기 때문이에요. 메모리 위에. 거기에 id int가 아니라 id str이 적혀 있었다면 우리는 여기는 str 한 칸이 들어있구나, 미안해요, str 형식 값이 하나 들어있구나, 그 뒤에 있는 숫자까지 확인해서 5글자짜리 str 형식 값이 하나 들어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만약 함수 정의가 들어있다, 미안해요, 함수 정의 내용물이 들어있다 라면 이 숫자도 id str도 아닌 또 다른 어떤 숫자가 거기에 들어있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3, 4, 5 전부 다 메모리 위에 담겨요. 이건 사실 C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이게 int 값 3이냐 플롯 값 3.0이냐 등등을 나중에 좀 더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무슨 형식 값이 담겨 있냐라는 정보를 무조건 동봉을 합니다. 우리는 그 정보를 활용해서 이 뒤에 있는 숫자를 int 값 3으로서 읽을 것인지 헬로 5글자 같은 느낌으로 읽을 것인지를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게 돼요. 물론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그걸 해주죠. 이 정도까지 하면
우리 본론으로 넘어가기 위한 시연이 끝이 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더 궁금한 친구들은 저한테 물어보시고, 우리 지금 막 따라갔을 때 가장 왼쪽에 적혀 있었던 숫자는 중구난방이었단 말이에요. 걔도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친구 저한테 물어보시고, 아무튼 간에 우리는 id 값만 들고 다녀도 얼마든지 그걸 갖고 int 값 3을 꺼내오거나 인사 함수 내용물을 모가지를 집어오거나 아니면 안녕하세요 느낌표와 같은 길이가 얼마인지도 잘 모르고 있는 str 형식 값을 집어와서 프린트를 한다거나 와 같은 모든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고 본론 얘기로 점프를 해볼게요. 그래서 순수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이걸 10분 안에 끝내볼게요. 자, 될까? 시도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숫자 얘기를 할 건데 사실 방금 전에도 그렇긴 했는데 당분간은 우리 수업에서 그냥 숫자라고 말하면 소수점이 안 달려 있는 걸 전제를 합시다. 제가 그냥 숫자라고 말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인트 형식을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숫자는 기본적으로 세는 수단이에요. 나이가 몇이냐? 37세입니다. 요 소문자 A가 몇 번째 글자냐? 16진수로 1번째 글자예요. 그 다음에 보물과의 직선거리가 얼마나 되냐? 여러분 그 보물찾기 게임 직접 플레이할 때 그 숫자가 커지고 작아지는 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G 괄호 열고 무슨 숫자를 집어넣을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결정하는 게 가능했었죠. 등등등. 그럴 때 사용하는 숫자는 기본적으로 세는 수단이에요. 얼마나 크나 작냐?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는 뭔가의 절대적인 양을 상징하고 나이라든가 어떤 숫자는 뭔가의 상대적인 등급을 상징하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이 과제를 제출하면 저한테 목록에 떠요. 누가 몇시 몇 분의 과제를 냈나? 그 몇시 몇 분이라는 거는 절대적인 숫자라 볼 수 있을 겁니다. 반면 여러분 개개인별로 절대적인 숫자를 하나씩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전원 제출하면 그렇게 절대적인 숫자들을 한데 모아서 저는 추가적인 숫자를 얻을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낸 0번째로 낸 친구는 누구냐? 그 친구에 대한 상대적인 숫자 0을 부여해 주거나 1, 2, 3, 4, 5, 6을 부여해 주거나 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괜찮아요? 숫자들을 조합을 하면 절대적인 숫자를 조합을 했을 때 상대적인 숫자가 나오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자, 순서 개념은 어떨까요? 요즘 초등학교에서 키 순서 씁니까? 저 때는 썼어요. 아, 그래요? 당신과 나랑 동년배군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키 순서 있고 요거보다는 좀 더 낫지만 여전히 좀 억울한 나이 순서가 있고 여러분 군대 갔다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는 군대 가실 분들은 거기서는 군번이라는 걸 줘요. 주민등록번호랑 비슷하게 군번은 절대 겹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군대에서는 무조건 내가 한날 한시 입대해서 한날 한시에 전역을 할 동기라고 부르는 사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그 군번이 1 차이 나네 2 차이 나네를 가지고 우열을 가려요. 선진병영에선 그렇지 않습니까? 자, 2007년에 대한민국 육군 모 사단에서는 군번을 가지고 누가 화장실 청소를 하네 마네를 결정했었습니다. 아무튼 계급 순서라는 것도 역시나 존재해요. 자, 순서 개념은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를 물으면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순서라는 개념을 다루기 위해서는 저 위에서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추가적인 조건을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수학 시간에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합 같은 거 논의할 때 일단 U라고 부를 수 있는 전체 집합을 우리가 구경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전체 집합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절대적인 숫자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절대적인 숫자 중에 예를 들면 학번이 높다라는 건 과연 학번 숫자가 크다를 의미하는 거냐 작다를 의미하는 거냐. 뭡니까 답은? 고학번 하면 뭐예요? 숫자가 작은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상식이랑 반대죠. 아무튼 두 개의 절대적인 숫자의 우열, 누가 더 우월한 숫자냐 그렇지 않은 숫자냐를 가르기 위한 기준이 필요해요. 키가 작은 친구가 앞에 앉는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나중에 탄다. 아니면 군번 또는 학번이 작은 친구가 출석부상으로 먼저 출석이 불린다. 와 같은 기준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 기준까지 존재해야 우리는 전체 집합 내에서의 각각의 절대적인 숫자들의 순서를 매기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자, 인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동기 2학번이면 다 동기죠.
내가 너보다 학번이 3 빠르니까 내가 선배야 이러지 않죠? 우리 사람 사는 동네에서는 동급과 같은 느낌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컴퓨터 동네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컴퓨터 동네에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담기 위해서 쓰는 변수라는 건 값을 하나만 담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어떤 변수에 3이랑 5를 둘 다 때려 박는 건 기본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트 값을 2개를 다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시나리오, 과제 1번 같은 시나리오가 나왔다면 여러분은 그 둘을 독립적인 변수, x는 인풋, y는 인풋과 같은 느낌으로 서로 독립적인 2개의 변수에 각각 따로 담거나, 또는 여러 칸을 한데 모아 다룰 수 있는 형식, 특별한 형식, 값을 하나의 변수에 담고 그 값을 사용해서 각각의 칸에 여러분이 원래 의도했던 값들을 차곡차곡 담아두는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의 시나리오를 가져가시는 게 가능합니다. 5분 지났어요. 자, 칸, 영어로는 object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에 대해서는 우리 수업에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니 뭐 오브젝트, 뭐 오리엔티드 막 그런 얘기 구글 검색하면 이거저거 다 튀어나올 거예요. 거기서는 이 칸이라는 단어, object라는 단어, 막 instance라는 단어 막 이런 걸 써가면서 구현을 하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다루지 않고 칸이라는 한국말을 써가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느낌으로 이 친구를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object라는 단어가 오류 메시지에 튀어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object는 우리 수업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굵은 글씨 칸이랑은 조금 다른 의미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친구는 저한테 물어보시고, 아무튼 설명은 아주 쉬워요. 아까 우리가 메모리 탭에서 칸을 하나하나 직접 찾아가서 감상을 하고 돌아온 셈입니다. 여러분이 특정 형식 값을 담기에 적절한 메모리상의 배타적인 영역 하나하나를 칸이라 부를 수 있어요. 우린 방금 int 3 담겨있는 int 한 칸, 4 담겨있는 int 한 칸, 걔네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는 행태를 목격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hello라는 5글자가 적혀있는 str 형식 한 칸을 구경을 하고 온 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수식 id3을 계산하면 int 값 3이 담긴 그 칸에 대한 id 값을 조회를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다행히도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 칸 개념을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하진 않아도 되도록 설계를 해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 칸 하면 메모리라는 구체적인 단어, 그 다음에 값을 하나 담기 위한 영역이다 정도까지만 일단 매핑을 시켜놓은 상태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변수는 값을 다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python.org 홈페이지 가셔서 설명서가 있어요. 랭귀지 레퍼런스 해가지고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설명서가 영어로 적혀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컨트롤 F에서 검색창을 띄우시고 변수가 영어로 variable이란 말이에요. variable을 검색을 하시면 무려 0건이 떠요. 단 한 번의 사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파이썬 동네에서는 자, 요 굵은 글씨 변수는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보편적으로 하는 느낌이었어요. 파이썬에서 변수는 일단은 우리 수업에서는 요 정도까지로 좀 더 구체화를 시켜놓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썬에서 변수는 int 값을 담거나 플롯 값을 담거나 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에요. id 값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변수, 넘버, 템포 등등을 도입을 해서 쓴다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당문 넘버는 3 엔터를 실행하면 사실은 이름 넘버 자리에는 숫자 3이 담기는 게 아니라 절대로 그렇지 않고 3이 담겨있는 칸에 대한 id 값이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은 원한다면 이 이름, 넘버를 수식으로서 적어서 그 id 값을 가지고 와서 거기 있는 int 값을 갖고 덧셈을 하거나 거기 있는 내용물을 실행하거나를 그 다음 연산자에 따라서 수행을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10분 남았으니까, 아니 10분, 1분 남은 거죠 지금. 이 부분은 눈으로만 봅시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아까 봤던 거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집에서 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사전에 원래는 다른 이름들, 요상한 이름들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넘버는 3을 하거나 인사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고 실행을 한다면 VARS 했을 때 넘버라는 이름, 인사라는 이름이 새로 이름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가면 지금 넘버의 인사를 담는 거란 말이에요.
얘는 함수를 통째로 담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까지 확인을 하시면 여기 있는 그림을 납득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살짝만 요약을 하고 실습을 좀 늦기 시작해야겠는데 아무튼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봤던 메모리를 조금 축약하면 저런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노트북에서 요거를 복붙해서 쫙 실행하면 요거랑 비슷한데 다른 숫자들이 막 튀어나올 겁니다. 맥 동네에서는 또 엄청 다른 숫자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긴 한데 추세는 지금이랑 완전히 동등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살짝만 볼게요. 자, 우리 int 값 3 담겨있는 int 한 칸 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함수정의도 메모리 위에 담겨있고 걔는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거기에 요상한 숫자 담겨있어요. 이름사전이라는 무언가 역시나 메모리 위에 무조건 담겨있을 수밖에 없어요. 걔를 프로그램에서 쓰니까요. 그 다음에 요 안에도 뭔가 숫자들이 잔뜩 있을 건데 일단 요 이름사전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우리 수업에서는 이렇게 약간 비유적인 느낌으로 진짜 사전이 한 권이 저기 꽂혀 있다라는 느낌으로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시점을 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아이들 맨 처음 켰을 때는 당연히 인사정의 같은 건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 청정한 느낌으로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름사전 딱 아이들 켜자마자 VARS 하면 요상한 이름들밖에 없어요. 거기엔 요상한 아이디 값들만 담겨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요 시점에 요 할당문 넘버는 3 실행을 끝낸다면 지금 이미 int 값 3은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 넘버를 등재하면서 id3 그 길다란 숫자 값을 사전 넘버 자리 오른쪽에다 담게 됩니다. 이게 할당문의 본질이에요. 자, 함수 정의도 비슷해요. 함수 정의 여기서 지금 새로운 함수 인사를 우리가 소개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는 당연히 메모리 위에는 인사에 대한 내용물이 올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장 먼저 인사의 내용물은 메모리 위에 담아요. 프린트 헬로에 해당하는 숫자를 메모리 위에 담습니다. 그러면 내가 방금 어디다 담았냐? 위치값 하나가 특정이 되죠. 그래서 그거를 새로운 이름 인사 등재하면서 오른쪽에다 적어두게 됩니다. 이렇게 적어두기 때문에 나중에 인사 내용으로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할당문 넘버는 인사 얘는 이제 간단하게 지금 메모리 위에 칸이 어떻게 되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 인사 오른쪽에 적혀 있었던 그 숫자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전에 넘버 오른쪽에다 붙여넣기만 하는 겁니다. 넘버는 인사 엔터 치는 거예요. 아이디 값을 아이디 값 담는 자리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하기 빼기 하는 거 일절 없이 사전만 고치면서 간단하게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 조금 이따가 이거 실습 첫 페이지 정도에 나오니까 한 번 더 랩업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자, 사전을 살짝 구경을 했는데 5슬라이드 정도만 남았어요. 자, 우리가 새로운 형식 살짝만 상상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어떤 형식 한 칸이 메모리 위에 존재할 때 그 칸에는 아이디 값을 3개도 담을 수 있고 5개도 담을 수 있고 7개도 담을 수 있는 그런 형식이 존재한다 칩시다. 요 이름사전이라는 친구가 딱 그런 목표긴 한데 조금 더 간단하게 아이디 값을 그냥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주르르르 3개든 5개든 나열해 가면서 담아둘 수 있는 그런 형식이 존재한다 상상을 해봅시다.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자, 나열하는 뭔가 형식이 있다 치고 얘를 좀 더 확대해 보면 아이디 값이 이렇게 줄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보기 거북하다. 요거는 여러분 익숙하죠? 거기 지금 글자가 2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자 H랑 소문자 I가 나열돼서 들어있습니다. 그죠? 메모리상에 어딘가를 딱 확대해서 보면 아까 우리 사실은 헬로를 구경해 본 적 있죠? str 형식이 딱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str 형식 한 칸을 확대해서 보면 0번째 글자, 1번째 글자, 2번째 글자를 여러분이 실제로 구경할 수 있습니다. 걔랑 동등한 느낌으로 str 형식은 그렇게 글자 하나하나를 담는다 치면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새로운 형식은 id 값을 순서대로 담는 게 있다고 쳐보자고요. 오케이? 불가능할 건 없죠? 자,
우리가 이름 사전에서 id 값을 하나를 꺼내오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 지금 등재되어 있는 넘버니, 템포니, x니, y니 그런 이름들 중에 하나를 내가 수식으로서 적으면 목표 달성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여긴 지금 각각의 칸에 대한 그 넘버니, 템포니 그런 일종의 태그가 안 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하게 나열만 돼 있어요. 메모리 위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기 지금 적혀 있는 쫙 나열되어 있는 id 값들 중에 내가 원하는 딱 하나를 들고 와서 id 값을 들고 와서 메모리 따라가서 거기 있는 int 값, float 값, 함수 정의 내용물을 사용하고 싶다. 라면 우리는 저 둘 중에 하나를 내가 특정하기 위해 무슨 방식을 써서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괜찮아요? 지금 사전에 뭐 넘버 원, 넘버 투 해갖고 두 줄이 적혀 있었다 칩시다. 그럼 내가 둘 중에 하나를 고르기 위해 그 이름을 적으면 돼요. 근데 여긴 그런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근데 우리 목표는 여전히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는 겁니다. 변수 동네도 그렇지만 수식 동네도 기본적으로 하나를 다룬다는 걸 전제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저 두 개 중에 맨 위에 거를 고르고 싶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두 개가 적혀 있는데 130이랑 150이 적혀 있는데 내가 지금 130을 내 손에 쥐는 게 목표예요. 그럼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수단을 쓸 수 있을까요? 그죠? 각각의 자리에 대한, 각각의 칸에 대한 이름이 붙어 있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비로소 순서 개념을 써서 가장 위에 담겨 있는 id 값을 가져오겠어. 또는 가장 위 기준으로 그 한 칸 아래에 있는 걸 가져오겠어. 와 같이 순서 개념을 써서 달리 말하면 숫자를 써서 저 여러 칸들 중에 하나를 딱 집어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동네에선 정확히 이런 시점에 여러분이 도입을 해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인덱스라고 불러요. 괜찮아요? 사전은 각각에 대해서 별칭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여긴 그런 별칭이 안 붙어 있긴 하지만 나열돼 있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있는 거 또는 맨 밑에 있는 거와 같이 순서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을 적어가면서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실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요약해 볼게요. 자, 어떤 형식이 존재한다 칩시다. 줄줄이 칸들을 나열해 갖고 값들을 모아서 다룰 수 있는 그런 형식이 존재한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의 프로그래밍 목표가 거기 뭐 5개 담겨있다 치면 그것들 중에 내가 원하는 딱 하나만 골라가지고 거기 있는 값 딱 하나만 가져와서 사용하는 게 목표다 라면 여러분은 그 칸이 몇 번째 칸이냐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을 사용해서 여러 칸들 중에 하나를 특정해서 거기 담겨있는 글자일 수도 있고 id 값일 수도 있고를 가져와서 활용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럴 때 도입되는 개념이 인덱스 개념이에요. 까지 하면 끝나요. 48분입니다. 좀 쉬었다가 실습 시간에 이 인덱스 개념을 본격적으로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조교님 몇 분에 시작할래요, 실습? 저는 그냥 바로 한 그래요. 5시 자, 조교님 반은 5분? 제게 강사반은 재개를 할게요.